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특징, 운영, 목적 재산, 해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세제 혜택을 보시면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법인세 손비 인정이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조특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이것도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상 과세 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차감합니다. 미환류 소득이 뭐냐 하면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협력 중소기업 왜냐하면 대부분 벤더 업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1차, 2차 벤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설립한 기금에 출연하면 투자상생협력 촉진 재산 과세 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년 전에 중소기업 미환류 소득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려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바뀌려다 말았습니다. 배당 안 하고 쌓여있는 중소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세를 하겠다. 라는 법 개정안이 수년 전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기업들은 과세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거기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하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모두가 다 증여세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는 세율이 다르니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증여세가 1억까지는 10%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금 통해서 1억 증여하면 근로소득세 대비 엄청난 절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받는 일정한 금품이 비과세되는 이유는 증여이지만 증여세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에 대한 적정 이자율이 4.6%인데 4.6%와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와 비과세됩니다. 누구의 증여세일까요?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기금의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기금에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례로 설명드렸던 신탁을 통해서 신탁자가 요구하면은 기금에다 신탁자 유고 시 재산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금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언론에 나왔던 사례인데 모 회장님이 서울대에 재산을 기부를 했더니 자녀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내 유류분 내놔라.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유류분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기금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대로 모르지요. 청구할지. 그래서 일단은 기금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익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자 수익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신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자 수익만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이자 수익만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고 법인인 경우와 법인으로 인정하지 비영리단체라가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선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 선금으로 산입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이면 누구나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고유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일정 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보통 5년입니다.
다음은 출연기업의 세제 혜택입니다. 출연금에 대해 전액법인세 손비 인정됩니다.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이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은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상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합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서 기금 출연하면 조특법에 나와 있는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듯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세금을 많이 내시는 업체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의 10%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출연하느냐가 또 쟁점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이제 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항상 학자금, 장학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줬다 유학비를 줬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맞다고 보고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증빙이 중요합니다. 금전 대출 이자 비과세됩니다.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 4.6%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분리과세 효과입니다.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가 만약에 부과되더라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이면 10%이니까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까지는 과세 최저 아니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 등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출연금이 쌓이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돈을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해도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선급산입됩니다. 만약에 기금의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을 주면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그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돌려놓고 5년 동안 복지비용으로 쓰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기금에다 배당하면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대신 5년 동안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세금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비영리법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그 회원 혹은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이것도 다 이자 소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즉 5년 내에 복지비로 지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후에 과거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 준비금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그 해의 비용 처리를 하고 향후 몇 년 동안 활용을 하고 못 쓰면 분할해서 입금 산입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금 산입해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거는 입금 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기금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나올 때 어떤 회장님이 기금에 이렇게 하셨네, 자기 주식을 증여했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포스코 회장님이 자기 주식을 실행하고 그걸 기금에 증여하였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회장님 본인은 잉여금 환원은 다 하신 겁니다. 자기 주식을 통해서 환원을 하신 것입니다. 잉여금 일부 환원하고 그 주식을 기금에 넣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금 사업소유의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임원이긴 하지만 흔히 회사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본부장급 이상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급 이상은 관리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인이란 의미는 기금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단한 거는 실질적인 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은 많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도 고용관계가 있고 산재보험이 다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사님, 상무님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죠.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능하고 임시근로자 가능하고 현장직 근로자 당연히 가능하고 또 하나가 직접 도급을 주는 업체의 근로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도 가능하고 파견 근로자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파견 온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정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정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퇴직 근로자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되니까요. 임원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 친목 단체 만들었는데 거기다 줄 수 있냐? 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단체에도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불우이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상조회에 재출연이나 기부도 안 됩니다. 자회사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자회사가 모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이거나 혹은 파견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는 일단은 23차 협력업체는 안 됩니다. 임가공만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소속 근로자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의해서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로자니까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흔히 이 회사는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하면 1인 4인 가족 합쳐서 10명의 직원이 있으면 우리 직원은 40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4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러려면은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당연히 가능하고요.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